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제 언론의 뉴스들 계속 보면 그 영끌족들을 우려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매우 우려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건데요. 그들은 아마 매우 혹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무수히 많은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조금씩 언론에 대고 혹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걸프 전쟁 당시에 걸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2, 3년 동안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지만 하반기쯤에 3천이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조금씩 풍기면서 계속 개미들에게 주식 매도를 주식 매수를 이렇게 권유하는 것 같죠. 근데 잘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1%를 기대했는데 8.3% 나왔고 그 전에 8.5% 나왔고 이랬던 것들은 미국이 여전히 물가가 진정이 될 여지가 적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유가도 마찬가지죠. 유가도 지금 이제 100불이 넘어간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이게 하반기가 돼서 다시 내려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조급한 거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직은 바닥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정점에서 내려가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 미국이 지난번에도 8.1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8.3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5월달, 6월달에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이제 빅탭을 진행하죠.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만 해도 저건 과거의 크림반도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잠깐 혹은 짧은 기간 동안 기습 공격에서 점령하고 끝날 거다라고 봤죠. 근데 지금 그러지 않죠. 꽤 삭막하고 꽤 난감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저 지금 주가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은 함부로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위기는 위기일 뿐이다로 해석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달러도 리스크 헤지 자원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대략 거기에 힘을 조금 더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 6월달에 이번 달에 미국 기준금리를 0.5% 올립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도 진행합니다. 금액을 이제 줄이는 거죠. 외부에 풀려져 있던 돈을 대거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로 인한 충격은 계속 가파르게 한국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은 미국대로 저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든 금리를 올려서 외부로 나가 있던 돈들을 대거 끌어들일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에 맞춰서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달러율을 사실상 그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좀 용인하려는 목적으로 좀 놔버리려는 그런 경향들이 생길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꽤나 지금 이제 삶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좋아질 가능성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2022년 하반기에 주가가 반등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3천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좀 희망찬 얘기인 거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죠. 올해 연말에 대략 2200, 200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 나아질 기미 안 보인 거죠. 유가 계속 급등하고 있고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안 좋아질 거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무역 수지 적자까지 더 규모가 커지고 있고 지금은 점점 더 규모가 1997년, 98년에 IMF 외환위기 때보다 2007, 8년에 금융위기 그 수준은 이미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들도 되게 많습니다. 꽤나 안 좋다라는 거죠. 게다가 물가는요. 물가 이제 좀 지나면 5%대, 6%대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죠. 이렇게 꽤나 안 좋은 상황에서 그저 주가가 그냥 오를 것이다. 왜요? 외인이 잠시 잠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대거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개미들에게만 계속 사라고 얘기하는데 개미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알아가는 거죠. 더 이상 안 되는 거구나. 희망이 없구나. 기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서서히 빠져나올 모습들을 내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트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서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 결국에는 너무 많이 끝물까지 왔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영화 부산행에서 볼 때 그 고수가 나온 역할이 뭡니까? 펀드 매니저죠. 기관의 개. 그러니까 개미들을 끌어모았다가 개미들을 다 죽이는 개미알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그 고수의 그 작중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화에 잠시 잠깐 나오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주식시장의 그 정권사 앞잡이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을 사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던 이들이 최근에 와서 집값이 너무 급등했다라고 좀 이제는 좀 간만에 들치기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벌써 서울부터 이제 미분양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약 포기도 속출하고 있고,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점점 더 전국으로 확산될 거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40년, 50년짜리 장기 모기지론 같은 것들을 가입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의미 없고 좀 모험이다. 함부로 그랬다가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지금은 상황이 꽤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건전한 사고가 필요하죠. 코인과 주식이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가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이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고, 또한 물가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직장인들이 도시락 싸다니고 아니면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리고 외식을 극도로 줄이고 집에서 뭔가 해 먹어야 되고 극도로 소비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꽤나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들이 안 좋다라는 거죠. 코인이 녹아내렸는데 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튜브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고 뭡니까? 그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부자들을 닮아가야 된다, 흉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부자는 부자인 거고 저는 저인 거죠. 제 유튜브의 어느 영상의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논리가 없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일침을 가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자들에게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그 말도 나름 궁금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아주 전문가도 아니고 투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함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생업에 좀 더 집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더 잘 키워서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제 모토입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가지고 최대한 싸게 뭔가를 살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자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 우량주, 평생 가져갈 주식, 그리고 집도 실거주하거나 아니면 주택연금을 받을 용도로 오래오래 가져갈 연금 목적으로 오래오래 가져갈 자산으로 주택이든 아니면 땅이든 상가든 갖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 정도인 거지.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엄청난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물건을 팔이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생활인이고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무리하게 비투하고 연끌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공경에, 그러니까 대개 바닥으로 절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좀 더 욕심을 가지고 있고 기가 얇아 가지고 좀 더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뭔가에 투자해 가지고 큰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그런 생각, 환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좀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잘났고 여러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 안 해주시면 좋겠는 거죠. 저는 제가 모자라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한테 먼저 이러한 얘기들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하고 기록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1997년에서 2001년도에 벌어졌던 일들을 잊고 지냅니다. IMF 당시에 주가가 217까지 내려가고 시중 금리가 30%까지 올라갔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리 때문에 함부로 빚을 낼 생각들을 개인들은 못했죠. 기업들이 방만하게 운영해서 IMF가 왔던 거죠. 개인은 좀 예외였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각각 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 중에서 가계부채가 제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2천만 가구 중에 2천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절반, 3분의 1은 부자랍니다. 흑자 가구랍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빚이 없는 가구,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리고 3분의 1은 적자 가구죠. 그 적자 가구의 부채가 2억 5천인지 3억인지 혹은 4억, 5억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될 무게는, 빚의 무게는 꽤나 크다라는 거죠.
절대로 함부로 비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